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의 최성국입니다. 아, 요즘 황진이 방송이 뜨겁습니다. 와,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댓글 반응도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먼저 예. 댓글 이야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잠시만요. 먼저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너무 많아서. 이런 댓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들 하시는 중에 한 집에 3대가 같이 산다고 하는데 3대가 같이 사는 건 이해되는데 왜 같이 잠을 자죠? 직구조가 어떻길래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자는가요? 궁금해요. 방이 하나뿐인가요? 예, 이건 뭐 다 같이 얘기하면 네네. 본론에 들어가기가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대가 같이 사는데 인간에서는 같이 안 살면 더 좋죠. 근데 왜 같이 자냐면 방이 없으니까. 예, 그냥 국가에서 집을 준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옛날 김일성 때 이야기고 지금은 집에서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방에서 자는데 좀 더 심한 집은 이불이 없어서 같이 덮고 자는 집도 있어요. 이거 보고 따바리잠이라고 하죠. 따바리잠이라는 건 이불을 큰 거 하나 넣고 둘둘 말아. 이렇게 따바리 틀듯이 쫙 돌아앉아서 없을 때 그랬죠. 그런 자는 그런 잠인데 발만 모아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자다가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실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참 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떨게 나죠. 어쨌든 그래서 한 집에서 자는 거예요. 다음 네. 댓글은 네. 이게 최승국 씨 혹시 이것 때문에 웹툰 그만두시는 건가요? 웹툰 그만둔 적 없고요. 그리고 베나 TV도 느꼈는데 최승국 씨와 김진옥 씨 두 분이 사귀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제가 검토해보고 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차 불러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어요. 진옥 씨 집 주소 좀 주세요. 어머머머머머, 왜 그럴까요? 진옥 씨 페이스북 검색해 갖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이 그 외에도 많은데. 네네. 예. 저희 그 19금이 엄청 다음 뜨겁잖아요. 건 네. 잠시만요. 엄청. 그래서 100만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앞에. 네. 그래서 전번 주가 거의 100만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짧은 그쵸. 시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데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남이나 북이나 그 19금 이야기는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라면 네. 인간이라면 네. 네. 본능적인 근데 거죠. 그 밑에 또 안 좋은 댓글들도 달리는데 그렇죠. 이런 걸 달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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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한의 첩이야. 뭐 이제 부인 말고 첩. 예. 또 19금이나 하실 수 있는데 사람 사는 이야기 네. 아닙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찌 보면 또 가장 18.5?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저기 네. 첩 저한테요? 보셨어요? 대본적은 없겠고 당연히. 네, 네. 아니, 대본 거 아니에요? 대본 거 바로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첩 같죠? 조광지천데. 본처처럼 네. 생기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직선적이라. 아니 왜 그러냐면요. 네. 이쁘면 그치. 조광지처보다 첩으로 더 많이 이렇게 네. 아니거든요. 예. 조광지처.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맞아요. 북한에서는 그 풍토가 그런지 네. 그거잖아요. 예쁘게 생기면 네. 자본주의적이다. 맞아요. 예쁘면 다 비판해. 꼬리를 그리고, 친다고 해요. 걸어가도. 맞아요. 그리고 네. 이 정도 생기면 네. 불안전하게 생겼다. 왜 그러냐면요. 맞아요. 북한 말로. 제가 덩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자가 덩치 크고 이렇게 해야지 소처럼 일을 막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덩치가 작으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 어떤 뭐 간부들이 대부분 첩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부 집 첩으로 좀 이런 간부들이 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데리고 살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왜냐면요. 널기 일을 잘 못하니까 네, 일을 맞아요. 먹은 새 똥 싼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예. 너무 약하고 작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많이 반대하는 스타일이죠. 제 김치 소래나 들겠니? 막 이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약해 이제 보이니까. 반대로 남성분들은 좀 많이 선호하는 얼굴.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진짜 우리끼리 부르고 쓰. 북한에서 예쁜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전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북한 말로 이런 게 있어요. 여자 있다 하면 잘생긴, 못생긴,
한국은 예쁜이 이렇게 말하죠. 예, 네네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언니.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생긴 불안전하게 생긴 불안전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이롭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런. 예, 여자 만났다가 하면 이렇게 생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쁘게 생기지 않았으면 이롭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이 똑같은 게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부인이 예쁘면 여기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여자하고 도리깨는 내돌리지 마라. 그래요. 예, 이런 말을. 여자. 근데 북한에서 안 내돌리면 어떻게 살아요? 당장 입에 넘어갈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좀 인물이 그중 좀 괜찮고 약간 좀 날씬하고 이렇게 좀 말에서도 애교가 있고 하면 저희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도 사람들이 딱 보면 전녀의 꼬리를 치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 저 어디 그냥 꼬리가 지나가는데. 있어. 그냥 지나가도 꼬리를 친다 하고, 그리고 조금 안전하게 생긴 사람, 약간 뚱뚱하고 누가 봐도 다시 한번 돌았다 보지 않게 생긴 사람 지나가 봐라. 걸어도 저렇게 금지사게 걸린다. 만면일 감이다. 예, 그렇지. 저 엉덩이 봐라. 저. 예. 어. 알을 열 대배뜨게 놔도 되겠다. 막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지나가면은 눈웃음 살짝 난 그냥 웃는 건데 네. 그냥 막 웃는 건데 눈웃음 친다 그러고. 맞아요. 꼬리 친다고. 사람 그러지. 홀린다 그러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남자 입장에서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간부들이랑 쭉 보면 일단 그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이 눈독을 들이면 한국은 그 여자를 가서 이렇게 친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게 자기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북한은 의외로 쉽거든. 아, 맞아. 남자가 결심하면 쉽거든. 그러니까 기본은 여자가 예쁘면 안 되는 거야. 여자가 예쁘면 가서 뭐 막 이렇게 탐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게 남자가 원하면 그것도 만약 송국 씨라고 가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돈도 많아야 되고 직권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권력. 사람의 첩으로 당선되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당선되는 왜? 과정. 예쁜 여자는 많아도 얼굴만 가지고 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도 이렇게 많이 변천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당간부들이 바람을 쓰면 부화했다고 이렇게 자리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그게 90년도 후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이 와야 됐어요. 그야 남자 바람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엔 부인들이 남편이 바람을 쓰면 막 도당에 제기하고 막 보위부에 제기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편향이냐면 이게 해당 기업소나 이런 데 가면 예쁜 애들이 진짜 많아요. 북한에도 예쁜 애들이 많거든요. 한류를 따라 해가지고. 근데 지배인이나 당비서가 보통 50, 60이에요. 근데 이 지배인 당비서가 예쁜 여자라고 해서 다 자기 첩을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 첩 속에도 능력이 있는 애가 스카우트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제가 정말 예쁜데 막 이름난 사업가의 막 세컨드. 그럼 저희는 사실은 비웃어요. 야, 저 얼굴에 뭐이 모자라서.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 적합한 말이고 북한에서 만약에 야, 쟤 적당 비서 마다라스라제? 마다라스라고. 예, 저희는 그렇게 잠시만.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말이 좀 센데 마다라스라는 게 그 매트, 네, 그 뭐지? 침대 매트. 깔개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적당 비서 비서. 거죠. 예. 북한은 집권당이잖아요. 예. 당이 권력이 제일 센데 그 사람의 종부 첩이다. 예, 이 마다라스. 얘기를 예. 마다라스라고 말하는 예,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야, 쟤 지배나고 마다라스라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래요. 미친애 할줄 알아. 뒤돌아가지고 전 왜 능력이 있어? 능력 있어. 왜 이렇게 약간 왜냐면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권력도 막 엄청나게 가지고 그 남자랑 똑같이 부리고 여자가 막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 여자한테 엄청 잘해주고 잘해줘요. 눈치 보고 막 이러니까 북한에서는 진짜 그런 직업의 남자를 만나면 엄청나게 막 잡기가 맞아요. 힘들죠. 그러잖아요. 그런 그래서 북한의 그 제일 조금 외화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장 밑에 북이잖아요. 격리를 북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완전 사장 맞잡이로 이렇게 휘두르니까 그런 북이를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경제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를 또 이렇게 졸업하고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 때 그때가 제일 문제예요. 그때 이미 여자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돈을 벌려고 막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제가 삼촌이랑 우리 가족들 또 외화벌이 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차량 타고 이동하면서 막 예쁜 여자들 지나가잖아요. 길에 지나가잖아요. 하면 차가 없잖아요. 거기는 다 11호차로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운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다 와, 보니까 스타예요, 스타. 차를 딱 끌고 가다 예쁜 여자가 걸어가요. 창문 딱 내. 아니, 어디까지 가요?
태워다 주겠다 하면 여자들 바로 단숨에 콜이에요. 단순히 맞아, 가지. 맞아. 맞아요. 어디든 집이 아니래도 가요. 어디든 맞아요. 갑시다. 예. 뭐 이런 식이에요 다. 맞아. 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이게 조심스러워요.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사실 진실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쵸, 그쵸. 내 주변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탈북자들을 다 포함하지 마라. 예,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예. 저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환경을 저희는 설명을 예. 해줄 네. 뿐이에요. 자 이런 구호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러냐면 이제 권한의 행군 지금 북한이 김정일 때 와가지고 완전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미 전부터 망가져 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만들었는데 보름의 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이렇게 돼서 처녀들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첩으로 살면 평생 사랑을 받으며 산다. 맞아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첩 문화가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평양 살아가기가 쪽에서는요? 힘드니까. 응? 평양 쪽. 평양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쪽에는 평양이 다 거기 그런 게 많았어. 그렇죠. 첩보다도 원래 북한이 그런 말 있잖아요. 3대 가부, 어부, 간부는 잘 산다고. 3대 부가 잘 시집을 산다. 잠시만. 과부, 오부, 간부. 그러니까 삼가부가 잘 산다. 네, 3부가 잘 그래서 산다. 이제 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집을 일단은 잘 안 가요. 왜냐면 가부가 되면은 또 이제 그 좀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되게 잘 도와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 첩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첩이죠, 말 그대로. 그치. 응. 그쵸.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한이 사회주의다 보니까 남의 눈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쁜 여자라고 해도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하게 되면 이게 북한은 동네가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골목으로 해가서 수십집들이 갈라지기 맞아. 때문에 소문이 엄청 까마귀 많았어. 날짜 배 떨어졌는데 만약에 제가 가부예요. 근데 저하고 만약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제가 가부기 때문에 제 남편이 그 간부를 물어헤칠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부들이 그러잖아요. 아가씨, 처녀를 처녀하고 거래하기보다는 그래도 가부가 입도 과묵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입도 과묵하고 뭘 큰 거 요구하지 않는다. 생활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예쁜 가부가 그나마 조금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보면은 좋지만 해도 또 그 살림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남편들이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네, 많았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 능력 있으니까 그 남편의 그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 하면서 그러니까 응. 이 정도였지. 그런 내가 경우도 그 리용군에서 사진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에서 그 리온 청구석에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기네 아이 좀 가르쳐 달라고 자세사 그러고 이거였는데. 막 근데 막 예쁜 딸을 데려와서 가르쳐 달라는 게 얘한테. 그래서 또 가르쳐 주기 시작했지. 난 딴 생각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누가 안 물어봤는데. 가르쳐만 준 거야. 네. 그래서요. 얘가 공부를 하는데 항상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그 보안소 무슨 간부야. 얘가 중학교 6학년 애인데 아니 이 간부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거야. 근데 얘네 부모들은 계속 그쪽에서 이렇게 이 보안원하고 떨구려고 둘이 계속 떨고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여자도 싫어해. 중학생도 이 간부가 싫어. 근데 할 수 없이 계속 같이 자는 거지 지금. 어디서 같이 자냐? 여자네 집에서 같이 자. 근데 보안원은 유부남이고. 그지 가족 다 있고. 집에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분위기를.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딸하고 자는데 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그 권력자니까. 그치. 근데 그거 보고 야 엄마는 장사를 하는데 잘못 보였다가 장사도 못 할 수 있어. 그거 보고 한참 보다가 가르쳐 주다가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감시하니까. 그다음 나한테는 웃어주는데 돌아서서 이 여자한테 뭐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등 뭐 했다는 등 이런 걸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다음 야 이건 뭐야 북한의 간부치고 그런 첩이 없는
없죠. 간부는 없거든. 그 한 명이 아니라 매 이렇게 시마다 다 있어요. 시마다도 있고 구역마다도 있고. 왜냐하면은 간부들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붙어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살아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는 사람들도 있고, 와 능력 있다 옆에서도 이제 다들 그러니까. 근데 한국처럼 막 이혼하고 뭐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덜 보면서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북한은 자기 가정 덜 보지도 않고 그 여자만 데리고 정말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에 가서 그냥 이런 천막 같은 거 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그 산에 가면은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한때 그 주재원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거 보면 신고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고 그러잖아. 미안한데 그거 보고 그러잖아. 83 부부. 83 맞아. 83 83이라는 건 저기 만화 홍보하는 건 아닌데 노동신문 보다 보면 83 아니다 그 유시진의 탈북 이야기 제가 그린 만화 있는데 거기 보면 83 부부 해설이 나와요. 네. 83이란 건 가짜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가짜 부부를 83 부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근데 간부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 북한에서 돈이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다 있죠. 와이프들은 눈을 다 감아줘요. 간부 와이프들도 다 알아요. 네, 다 이 사람이 내 남자가 다른 여자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능력 있는 집도 다 저기 와이프 따로 첩이 다 있잖아요. 뭐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청진에 가면 청진에 있고, 뭐 북청에 가면 북청에 있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 있고. 그러니까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출장이 아니지 밀수를 하니까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집에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첩이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해요. 맞아. 그냥 일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학교 교수부터 시작해갖고 급이 다 달라요. 제가 아는 분은 원산에 있는 엄청 큰 대학교 러시아 교수였어요. 그거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첩이었어요. 진짜 예쁘고. 근데 그분 저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는 게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련됐다. 뭔가 하도 김일성 뭐 주체서 이런 노래만 있으니까. 네, 그때 그랬었는데 한국 노래더라고요. 옛날 노래. 그리고 또 이렇게 첩 때문에 저 예전에 우리 그 장사 다니던 농장인데 22살짜리 여자애가 자살을 한 거예요. 농약을 먹고. 그래 어떻게 된가 물어보니까 초급당 비서의 첩이었어요. 근데 초급당 비서는 가족이 다 있어요. 근데 얘네가 추방이 돼서 그 농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다 수용소 끌려가고 형제만 3명이 왔는데 초급당 비서가 얘가 예쁘니까 얘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너 저녁마다 내 말 들어라. 근데 얘는 초급당 비서 아줌 그 부인이 그 고란에서는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분이니까 아니 비서동지 나는 그 저기 좀 무서워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깡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산반 그런 창고에서 이 여자를 상습적으로 초급당 비서가 겁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입을 대면 당비서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초급당 비서 아내하고 딸이 와가지고 머리카락 여러리만 날리고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애를 막 여러리만 막 남기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맞아가지고 이러니까 동생들이 언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러면 감옥에 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냐.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그 모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한테 겁탈을 당하면서도 매는 매대로 맞고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 자살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아냐면 이게 도 재판소까지 이 문제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냥 깔렸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러니까 초급당 비서는 또 종업원들, 농장원들 모여놓고 자살은 북한에서 민족 반역인 거예요. 우리 당을 반역하는 민족 반역자가 나고 자기가 겁탈해서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초급당 비서는 그렇게 선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도 재판소에다 올렸는데 도 재판소에서 당 비서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깔려가지고 그때 저희가 막 갔을 때 그 농장에 소문이 쫙 하는데
입을 못 벌려요. 사람들이 비서가 나쁘다 이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네. 한국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 네. 우리나라는 첩이 있거나 누가 바람 피면은 막 그 와이프들이 가서 뭘 하든가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손을 싹싹 빌고 예, 그러잖아요. 피해 보상 내고. 북한은 오히려 와이프들이 내 남자의 그거를 숨겨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것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될까봐 숨겨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엄마 세대에서는 항상 그래. 남자는 그럴 수 있다. 남자는 왜 그럴 수 있냐고. 지금도 그래요, 그때는 북한은. 그게 이해가 됐는데 왜 남자는 그럴 수 있냐고. 남자만 왜 그럴 수 있고. 그치, 그렇게 우리도 되냐고. 감정이 있는데. 우리도 되는데 근데 네. 북한에서는 그 억압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남자는 그럴 수 있다. 남자가 그래도 그거를 다 용서해주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아빠 얘기 나오나요? 제가 본 여자만 3명이었어요. 엄마 빼고. 대박. 제가 본 능력자시네. 아버지가 능력이셨는데 엄마가 그거를 다 참고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겼다. 아버지가 결국은 집에 돌아와서 내 손에서 돌아갔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이긴 건가요? 나는 지금 그때는 어머니가 너무 그런 어머니가 정말 지조 있고 이런 분이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 있어? 내 젊은 시절을 다 그 사람만 기다리고 그 사람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죽을 때 집에 돌아와서 죽었고 자기 손에서 죽었다. 이게 되게 이제 그 조광지처로서 되게 그거를 그죠, 지조 있게 여자 생각하고 마음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몸에 배우고 살아왔지만 가끔 여기하고 거기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 진짜 있다니까요. 그 이 두 사이를 살아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여자로서 너무 불쌍하게 살았구나. 너무 그치. 엄마가 안 된 거예요. 그치. 맞아. 참 불쌍하고 참 그게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그냥 이혼하고 새 사람하고 살면 되지. 어머니도 되게 인기가 있으셨어요. 정말 예쁘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불쌍하다. 북한이 그게 이렇게 봐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남편 바람 피는데 뭐 어떠냐고 그냥 뭐 피해가는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하지만 해도 맞아요. 그래도 그거 화를 못 참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마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는 막 못 가가지고 참았지. 내 남편은 문제가 없어. 그년이 꼬리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아, 무조건 여자. 여자를 여게. 밤새서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야 다 벗어라 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막 하면서 금태를 돌렸나 막 이러면서. 금태를 맞아. 돌렸냐 막 하면서 맞아. 막 하는 예.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남편이 와갖고 들통나면은 미안하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서 남편 망신시켰다고. 맞아. 그렇게 근데 말해. 그러니까 내한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남편이 더 웃긴 게 남자들이 더 웃긴 게 그러면은 번추한테 가서 네가 어디 남자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냐 그렇지,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한다. 맞아. 그러면 첩한테 가서 첩을 달래줘야 되는데 또 첩은 모른 척한다. 첩을 모른 척 하니까 이제 첩한테는 또 모른 척 자기는 사회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숨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들통났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는 왜 초반대 가서 그렇게 했냐? 맞아. 예. 똥칠하고 소문나게 했나. 초반대 맞아. 가서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첩한테는 아무 일 없은 것처럼도 안 하고 그냥 위로해주거나 이런 거에 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맞아. 뻔뻔한 거지. 그러니까 여자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탈북하기 전에 저희 친구가 남편이 좀 인민위원회 그런 데서 간부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제 친구는 그냥 딱 붙이고 북한말로 딱 붙이고 앉아 놀아요. 저처럼 활동을 안 하는데 엉덩이 붙이고? 예, 엉덩이 붙이고 우리 아니 어머니가 그랬어요. 뭘 딱 붙이고 앉아요. X를 딱 붙이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가서 활력을 하는데 아들을 그때 사교육 시켰어요. 북한에도 사교육 하자래요. 영어를 시키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정말 예뻤어요. 남편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근데 걔가 가니까 내가 친구니까 막 속을 끓는 거예요. 야, 선아야, 저 미친년아, 이제 우리 남편하고 오게 되면 알아 비워주는 게 아니라 눈을 짝짝 맞추고 뭐 야, 그때 저는 또 입이 걸잖아요. 가만뒀더니 자부들 거 엎어라. 야, 엎으면 어떡하게? 내 쫓겨나는데. 그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애가 말하는 게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남편이 벌어서 이렇게 애를 유지하고 이러는데 내가 들고 일어나면 남편이 저 여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가 이 남편을 전 년한테 법적으로 뺏기지 않는 게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한 빼앗기지 거예요. 않는 게. 빼앗기지 않는 게. 그래 저는 정답을 그렇게 내렸어요. 너는 네가 무능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활동하기 때문에 이미 내 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야 가서 잘 살아라고 엉치를 발로 칵 차겠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내 좋아하는 남자 만나면 되지. 근데 제 친구는 그런 결심을 못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발언권이 저도 없으니까. 그런 만약에 저희는 어떤
우리 아버지 친구분인데 저희 집도 자주 놀러 왔었어요. 같이 밀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분은 항상 장사를 다니는데 와이프하고 처제를 같이 데리고 다녀요. 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중간에서 자요. 뭐지? 우리 집에 웃방에서도 중간에서 자는데 와이프하고 저 진짜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전만은 전만은 진짜 인간 새끼 아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세 명의 촛불 드신 아버지. 네, 진짜 저희 아버지는 고결하신 분. 그래야죠. 그러니까 다 따로 당연하지. 이렇게. 예. 그래도 인간이 아니지. 이제 따로. 처제나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희는 어렸을 때 봤어요. 저 웃방에서 중간에서 항상 자는 거예요. 남자가 와이프하고 그 동생 사이. 근데 나는 지금도 그때도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도 자꾸 그게 너무 이제 저희 집에서 자주 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와이프도 그거를 이해한다는 게 이상하고 정상 아니죠. 처제도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게 이상한데 한 번은 학교 갔다가 왔는데 뒤뜰에서 텃밭이 있거든요. 뒤뜰에서 와이프를 막 써지게 욕하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아마 질투를 했나 봐요. 느낌이. 웬일이야. 질투를 하니까 막장이다, 내가 왜 진짜. 질투? 내가 너를 지랄을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짜 말하면 쓰레기 같은 남자도 있고 진짜 별난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진짜 간부들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는데 한 분은 진짜 멀리 함흥에 계신 분인데 올 때마다 여자를 다른 분을 데리고 저희 집에 있어. 정진 와, 쪽에 맞아. 있어 그런 간부들이 남자들. 대단한데. 출장 오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자고 가거든요. 우리 웃방에서 자고 가시는데 올 때마다 다른 항상 분을 하는데 웃방에서. 어떨 땐 군인도 데려오고 군인 여자분도 데려오고 어떨 때는 또 사회 뭐 예술단 소속의 무슨 그런 여자도 데려오고 하는데 한 번은 그 군인 여자분을 데려왔을 때예요. 우리 웃방에서 두 분이 자고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죠. 저분은 진짜 와이프는 누구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면서 그랬었는데 제가 저녁에 가족들이랑 다 자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보고 이렇게 들어다가 잠결에 모르고 방을 착각해갖고 구방을 들어가고요. 제가 그분들이 한창 그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거사를 들어가- 할 때 네. 들어갔네. 봤어? 못 봤지. 난 잠결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불을 끄고 이불 하니까 지지기. 불을 지졌어. 껐는데 그것도 제가 그 사람들 옆에 눕는 게 아니라 나 내 자리인 줄 알고 가운데 떡 누운 거예요. 제가 진옥이 순결을 빼앗을 뻔했네. 제가 가운데 누운 거예요. 뭔가 좀 지렁이. 그래서 딱 눈 감고 저도 잠옷을 그냥 눈 감고 이러는데 갑자기 진호가 꿈에서 저를 찾아요. 진호가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화장실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니까 세상에. 거기 들어가는 거 알았나 봐요. 야 진호가 뭐하냐 빨리 나오라. 문 앞에 와가지고 빨리 나오라. 왜요? 잠깐 좀 자다가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딱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버뜩 그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도 자고 있고. 자고 있더라고. 다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다음날 딱 갔는데 할머니가 다음날 저 몰래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어제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지네 하는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다 있었다니까. 진짜 근데 많아. 북한에는 한 번 이게 제가 경험한 건데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잖아요. 네. 그 도당에 있는 간부를 저희 집 데리고 왔고 제가 시집을 가서 딸로 사는 집인데 근데 그때 남편이 없었어요. 장사 나가고 애기 데리고 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손님을 데려왔는데 간부를 데려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없는 돈 팔아 이면수 싸고 막 이래가지고 밥상 차리고 술까지 처먹었어요. 그 간부가. 그래 그거 먹고 근데 이게 술을 먹었으니까 낮에 술 먹었으니까 아버지가 선아야 나 여기서 조금 자다 가겠다 이러더라고. 아빠 자고 가세요 하고서 나는 지금 부엌에서 다 거두고 들어왔는데 이 간부란 애가 애예요. 간부란 자식이 술을 자꾸 처먹으면서 자꾸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버님이 데려온 간부잖아요. 배도 이만큼 났다가 더 이렇게 된 게 그래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마시고 다 걷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하고 쉬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도 아버지 옆에 같이 북한은 이렇게 단칸짜리잖아요. 같이 누웠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는 그 북한에서 쌀에서 이렇게 니를 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쌀 한 박에서 쌀을 걸어놓고 다 거두고 그 아랫목에 앉아 이렇게 니를 고르는데 발이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긴 치마를 입거든요. 발이 슬슬슬슬 저어오는데 이 옆으로 발가락이 막 들어오는 거든요.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약간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딱 터치하면 처음엔 놔둬요. 어디까지 하는가 지띠를 보자. 그리고 칵 망신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부터 어째 이럽니까? 저는 이러지 않아요. 변태네 변태. 야, 이 개새끼 어찌는가 보자. 발이 슬슬 들어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여자가 반응을 하는구나. 옆에서는 아버님이 코를 불며 쉬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이 중심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중심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 훌 일어났어요. 네.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덥냐? 딱 일어나갖고 화가 나는데 네. 아버지가 있는데 이놈 새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다음 갑자기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쌀한박 가지고 옷방 들어가다 그 사람 발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있는 이걸로 꽉 밟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 시원하다. 그냥 그 다행이다. 발 여기를 딱 밟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고함도 못 지르더라고요.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어떡하게 막 이러고 제가 보게 나갔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 눈치도 없게서 너무 오래 자셔가지고 저녁상까지 차리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저를 마주보지를 못해요. 마주보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마주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떡 하겠어요? 그래서 네 부장님 잘 가십시오.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버지한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후에 이제 훗날에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소리 나온 거예요. 야, 그때 같이 왔던 그 사람이 나보고 자기가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국정 가격으로 50컬레를 뽑을 수 있는데 나보고 사라고 딸을 사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 변태 같은 새끼 데려오지 마셔. 제가 그때서야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아버지한테 그 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사람이 희끈희끈 보고 하니까 우리 아빠는 또 바보처럼 우리 딸이 이쁘니까 맞아. 이러는 거예요. 야, 남자가 아버지 겁다 이제 앞으로 때로. 통일이 되면 이거 보시면 저 진짜 그 변태한테 그냥 당할 뻔했다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말을 못했어요. 간부가 더 하더라는데요. 전 근데 변태새 예. 새끼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전 한국에 와서 그런 일 당했어요. 한국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찜질방 갔는데 뭔가 다리가 시원해요. 뭔가 갑자기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다리가 뭔가 시원해. 그래갖고 처음에 잘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데 그 넓은 자리에 어떤 남자가 내 발 밑에 딱 와가지고 내 다리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분노의 치가 끌어갖고 발바닥이나 야이 개새끼야. 진짜 그랬어? 우리나라에 와서 잘했어. 대단하다. 막 핸드폰 이걸로 대가리 찌르기 전에 빨리 일어나라고. 그랬어?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창피 주려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서 할 게 없어서 여기 와갖고 여자들 다리나 만지 더러운 새끼 하니까 걔가 잔소하는데 일어날까 말까 하면서 일어날까 그럼 말까 못 이러는 일어나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 심정 딱 이해가 가는 아, 거예요. 나는-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우나 갈 때 안 가요. 나 데려가. 끊었어요, 이제. 그래? 끝났어요. 근데 끝났어요. 진호가 믿지 마라. 그리고 네. 북한에는 이렇게 동마다 담당 보안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이에요. 네. 근데 그 동 보안원들이 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집에 가부가 그 첩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스케줄이 변함이 없냐면 이 보안원이 그 여자네 집만 들어가면 그 집에서 로공기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근데 이게 북한은 하모니카 사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까지 다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골목에 다 김치꿀 꼭대기 쪼르륵 앉아 있는데 보이지도 않니 경찰이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저 집이지 10분 있다 이제 로공기 소리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로공기 소리 나와요. 로공기 소리가 그게 나오는데 그 옆집에 애가 10몇 살짜리 있었는데 철이 없었어요. 근데 걔가 나오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옆집에 그러니까 그 집 애들은 이제 보안원만 그 집 들어가면 벽에다가 길을 쫙 붙이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옆집에서도 이게 들어가면 할 일이 뭐겠어요. 그 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나가니까 노래 틀어놓고? 이 러공기다가 전지약 그 비싼 중국 전지약을 싸가지고 끼워가지고 러공기 노래를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해. 북한에는 이제 이 경찰, 네. 법기관, 권력기관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합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그런 말 해요. 그리고 막 평양 같은 데 가면은 막 창강원 그 엄청 유명한 목욕탕 있잖아요. 그 수영장도 있고 그런 앞에 이미 그 해전문 막 이런 있는 그 앞에 여자들이 날 데려가라고 서 있어요. 낙원백화점 앞에. 친구 기다린 척 하면서 하루 종일 있어. 한 번 아빠랑 삼촌이랑 그쪽에 갔다 그 여자 태웠잖아요. 자 아빠 삼촌 이야기 나옵니다. 태웠잖아요. 태워가지고 뭐 하고 있었냐고 하니까 친구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때 그 여자 생각나요. 그 한때 그 염청이라는 그 가수 염청이. 정일봉의 우레우니 좀 궁금해서 맞아, 쳤잖아요. 맞아. 그래서 완전 멋있다. 맞아. 그 여자 딱 그 머리를 따라한 거예요. 염청 머리를 따라한 거예요. 멋있었지. 체격도 크고 막 하는데 친구 기다린다고 해서 뭐 시간 뭐 있으면 같이 우리 놀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니까 저는 또 어릴 때니까 그런 아재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평양시내를 다 휩쓰면 그 여자랑 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그런 외야식당도 가고. 외야식당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 여자랑. 그리고 놀고 저는
삼촌네 집에 떨궈 두고 가족들이 사라졌는데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집에 내려갈 때는 그때 찍은 사진이랑 다 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저희 침대 칸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서 이 아재가 삼촌 친구라고 얘기를 해라. 이용하네요. 이 사진 너도 있는데 들킬까봐. 삼촌 친구라고 하고 우리 그냥 날 잘해줬다고 얘기해라 집에 가서.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도 그런 환경을 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면 오히려 그랬어요. 엄마 화내지 마. 엄마한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엄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 심정이 너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맞아. 머리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거 심정. 네, 맞아. 아니 그 미공급 얘기도 하고 뭐 역전 앞에 이렇게 섰다고 아까 창강원이잖아요. 근데 보통 북한의 큰 역전들이나 맞아, 보면은 맞아, 맞아. 여자들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막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고 2,000원. 이렇게 하고 네. 있고 2,000원, 이렇게 4,000원. 하고 아 있고. 진짜 이 가격. 예. 가격. 2,000원. 4,000원, 근데 5,000원. 그 주 그 고객은 그 막 이러면서 여간이 어떤 집을 역전 근처에 집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주 고객이 군대란 말이에요. 군인. 군간들 막. 군 이게 그 휴가 나오는 군인이나 뭐 이런 군관들. 군인들을 되게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고난 행군 때 저희 청진 역전에서도 야 꽃사시오가 있다. 맞아, 꽃사시오가 꽃사시오. 있다. 왜냐면 꽃사시오, 북한에는 맞아. 그 혁명 가구 꽃 파는 처녀에서 그 여자를 이제 꽃 파는 처녀라고 했는데 아 그런 건가? 꽃을 진짜 파는 여자가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몸 파는 여자를 꽃사시오다. 그렇게 말했지. 꽃사시오다, 꽃사시오다 막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많았어요 그런 거는. 첩도 옛날에는 쉬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지금은 또 드러내놓고. 쉬쉬 안 하고 그 와이프가 본처가 가가지고 야 니 우리 남편하고 막 이러면은 왜 전고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되니? 뻔뻔하게. 네. 네가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왔지. 왜 전고 같이 나눴으면 안 되니?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본처도 이제 할 얘기가 그쯤에서 없죠. 할 얘기가 없고 네가 잘못해 주니까 막 밖으로 나돈다고. 정말 여기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그게 이해되고 그래야 그리고 되는구나. 여자를 얼마나 데리고 있는가에 따라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가름하죠. 여자가 없는 사람은 저 정말 지라손이다, 능력이 없다, 맞아, 막 맞아. 이런 남자들이. 분위기였어. 쟤는 생을 맞아요. 뭘로 사냐? 오빠도 있었겠네요. 능력이 있었으니까. 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왜 나한테로 돌아와? 아니, 우리만 말할 순 왜냐면 없잖아. 우리는 여자니까 여자 네.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남자 남자니까 입장에서는. 남자에서 우리도 나도 첩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런 뭐 속절없는 사연. 없어서 나는 저게 목소리가 뭐야? 빨갛게 달아오르고 나는 양다리 여자 3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그 여자는 이렇게 안 좋고 이 여자는 이게 좋고 이 여자는 이게 있어서 나는 다 갖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맞아. 오빠 정도 야 오빠, 없었어 나는.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네. 아 능력이 없어. 아니, 오빠 정도 흙가다에는 찌질했네. 그 담배깨비랑 막 이렇게 피울 때 뭔가 탁 이렇게 흙가다 아니 있잖아요. 아니야. 라면 그게 아니야. 봉지랑 탁 하면은 여자가 붙는데 왜 아니야, 라면 아니야. 봉지 몇 개 했어? 저기 그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일만 했다고. 일만 했어. 그래서 솔직히 한국에서는 별 기술이 아니지만 그 북한 사람 치고 굉장히 됐어요. 높은 여기까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 아야 되겠구만 이 사람. 안 그래? 이 사람 아니 근데 솔직하지 유미 씨 못하구만. 어차피 나는 형식상은 총각이니까 우리가 지켜줘요. 예. 저 언니가 장가를 좀 가야 될 사람이니까.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형식상 청각이란 거 나 아니에요. 예. 형식상 청각이란 거 나 아니에요. 아니 저기 그리고 잠시만. 근데 야 잠시만. 네. 어. 아, 오리 쳤어 지금. 네, 아 근데 오빠는 감옥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파김치됐어. 착한 것 같아. 진짜 여자가 와도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여자를 못 만나고 그랬을 아니야. 거지. 정말 너무 착해가지고 차단을 못 가고 여자 오면은 다 받아줬을 거야. 그 북한 말로 유미 씨, 진옥 씨, 네. 내끼리도 안 뗀 사람이야. 예. 북한에서는 아직 총각을 됐어요. 내 경험을 얘기- 못한 사람을 상표로 안 뗐다고. 우리 그렇게 인정해요. 내 얘기는 그만하고 저기 그 북한이 왜 그러냐 했는데 내가 감옥에 그래도 감옥에 그 3번을 들어갔는데 가니까 그 도둑놈 뭐 강간 아니 도둑놈 사기범 네. 무슨 뭐 강도, 폭력 강도 별게 다 있어. 음. 근데 강간범만은 한 번도 못 봤어. 걔는 따로 가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 다 같은 일반 범죄지 정치범으로 분류 안 되고. 근데 단련대를 가요. 바람 펴갖고 옛날에 단련대를 가면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남자는 없고 여자들이 항상 아니. 뛰면서 부와 군자 부와 군자 아니, 이제 봐. 뛰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가 이 촌문화를 네. 남자한테는 김일성이가 처음에 어머, 그랬거든. 어머, 어머. 여성들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야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래놨는데 여자를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어요. 집으로 다 들여보냈단 말이. 몰랐지. 집으로 들여보내고 남자는 배급을 700을 주고 여자는 300을 300. 줬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여자를 팽개쳐 버린 거야.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래놓고 그게 그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내가 법적으로 알기에는 내가 누군가를 강제로 했어. 막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데서부터 반경이 60m 안팎으로 길도 없어야 되고 마을도 없어야 되고 집도 없어야 돼. 그래 지금 제가 인정된다고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참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뭐 법이야? 그런 그리고- 법이나 있기나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강간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남자 여자가 그런 게 이루어졌다 하면 어디서 이루어졌냐가 중요하고 어느 집에서 이루어졌다 하면 그게 왜 단둘이 거기 들어가? 예, 맞아요. 그 몰라서 들어가. 남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여자가 아니야. 문제라는 공감 거잖아. 그렇게 여자가 아니 근데 여자가 문제란 말이야. 성국 씨 말이 100% 제가 공감하는 저는 거기서 결혼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회 인식이 남자는 그럴 수 있다. 남자는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간 여자가 바보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겁탈을 당해도 왜 그런 환경에서 남자하고 단둘이 있냐? 똑똑한 여자면 남자가 끄려는 대로 안 간다. 근데 우리가 똑똑하지 못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남자들이 말이야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하게 되면 여자들은 또 쌀이라도 살려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범죄에서 보게 되면 여자를 일순위로 놔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꼬리쳤다. 사회적으로도 그게 알려지면 안 되는 게 내 자식이 시집을 못 가고 너무 좁은 동네니까 시집을 못 가고 우리 동네는 그 중학교 때인데 그 남자는 그러니까 졸업을 해서 군대 갈 남자고 그 여자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공동변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동변소. 거기서 이 여자를 강제로 정말 강제로 얘를 했어요. 이제 강제를 성추행했는데 성폭행을 했는데 얘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거를 알려지면 안 되는데 얘가 말할까봐. 그 오빠 얼마나 너를 고바했으면은 너를 너무 어머머머. 고바해서 그랬다. 맞아. 그런 거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엄마가. 오빠, 네, 그렇죠. 부모님 왜냐면 말하면은 얘가 사회적으로 얘가 안 되잖아. 우리 매장되니까. 북한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잖아요. 맞아요. 야, 저 변소에서 다 손가락질하니까 다 뜯었다, 막. 야, 맞아. 그 오빠가 너를 결혼 얼마나 못하지. 고바했으면 군대 가기 전에 너를 그렇게 고바했겠니? 맞아. 그건 네 말하면 아이 되나 나가서 말하지 마. 음.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너무 얘가 커가지고 이제 졸업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그게 맞는 거구나. 우리는 당해도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망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망신이니까 우리 망신이니까. 똑같이 하고 여자는 또 결혼할 때 엄청 그거 힘들잖아요. 남자를 그렇게 만났다는 딱지가 딱 있으면은 쟤 연애 많이 한 애다 하면은 그냥 아니, 바로 날라리. 사실은 그런 성폭행 위험, 그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문화가 참 그게 마치 썩은 그 문화죠. 수초녀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항상 그런 거로 하고 그런 딱지가 붙으면 쟤는 아주 타락하고 그런 여자로 이렇게 막 매도를 해버리는 거거든. 맞아요. 그리고 그 첩들 대부분이 보면은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첩이 되기 되게 쉬워요. 맞아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병원에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해주니까 여자들이 이제 좀 잘 사는 그런 집들에 왕진 가가지고 맞아요. 링거도 꽂아주고 그런 거 잘해. 가족들 다 이렇게 봐주고 간호사가 여자 간호사가 네, 내 집 다 들어. 그리고 맞아. 돈 주고 그다음에 식량 지원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남의 집 그 첩으로 그냥 가가지고 그 남편하고 맨날 좋아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전화 교환수들 전화 교환수들도 맞아요. 쉽게 그냥 그 사람들하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 막 이러는. 좀 그런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기차 차장들 열차원들 네. 열차원들은 진짜 그거 네. 저국에 받침목이. 근데 저거. 그런 저국에 맞지 왜냐면 이 인민군대 아니에요? 인민군대가 저국에 첩도 이렇게 일반 노동자, 농민 이런 여자들보다 어떤 우리 동네는 저는 선전돼 있던 언니들이 왜냐면 그 맞아, 맞아. 언니는 조금 어릴 때부터 음악부에 나오면 음악부를 다니면서 음악부 나오면서 그리고 집안도 원래 조금 간부 좀 집안이었는데 그러면서 크다가 선전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보이부 무슨 차장인가 부장인가 그 사람이 첩이 된 거예요. 아 맞아. 근데 첩인데 되게 좀 당당하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인물도 좀 반반해요 언니가. 근데 좀 부러웠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첩이 돼도 상대가 어떤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냐가 거예요. 한일당 네. 첩 북한에서는 첩이 제일 많은 게 인민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군대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 이 뺀뺀한 애들은 고사총 안 가요. 그럼 이제 이 군관들 있잖아요. 작전 참모나 이렇게 딱 있는 애들은 자기네 집에 와서 개인 도우미를 시켜요. 인민군대 봐봐라, 여자애들이 가서 김치도 담가주고 그 엄마랑 같이 그래서 그때 강원도 고성에서 그때 집에서 그 군관이 한번 죽었어요. 근데 그게 왜 죽었냐면 죽자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 남자가 그 자기 부대 내 첩이 있었어요. 여자 첩이. 근데 그 부인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입을 딱 빵긋 하는 순간에 남편이 군관복을 벗어야 되면 자기가 배급을 못 하니까. 그치. 근데 그때 그 여자 사모님이 아기를 낳으려 분만하러 고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군관이 혼자 있게 되니까 그 첩을 저녁에 부른 거예요. 부대 병영에서. 근데 불렀는데 그날에 그 무연탄불을 그 탔네. 북한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때 그때 그 동원됐던 저희 친구가 그때 그 부대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남자 여자가 군관하고 그 첩이 지금 둘 다 벗은 상태예요. 북한이 죽었다고? 예, 알몸 상태에서 이불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를 하고 잤는데 탄내가 딱 나면서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그 부대를 가가지고서리 그 집을 뚫고 문을 뚫고 가서리 시체를 꺼내내왔는데 일반 병사들을 못 보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벌써 딱 미생병이 딱 들어갔는데 그 자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불에다가 둘둘 말아서 시신을 왜냐면 뽀섰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내오고 그러니까 인민군대 안에서 그 좀 뺀뺀한 여자애들은 여단장 첩.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얘가 여단장 첩이냐 부대장 첩이냐에 따라 내가 만약에 여단장 첩이 되면 얘는 벌써 2, 3년이면 입당해요. 붉은 띠를 매요. 붉은 띠를 매고 정말 쉽게 하다 와요. 근데 만약 중대장이나 뭐 조금 급이 나온 이런 첩이면 조금 고생하다가 말년에 뭐 거기 가서 겨우 입당하기 전에 보는 그거 있잖아요. 심사 같은 예, 심사. 그것만 보고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대 내 첩이 정말 많아요. 돌격대도 그렇고. 맞아요. 네, 돌격 때도 말할 일이 없고. 촌 문화를 본다고 하면 그 일단 그 다른 건 멀리 가지 말고 북한 남자들 속에서 지금 현재 북한 남자들 속에서 멋있다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룡해. 최룡해는 그 다 알다시피 맞아요. 첩이 3명씩이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첩이 3명뿐이겠어요. 달라? 공개된 게 공개된 첩이. 그래서 그 첩들이 그 막 이빨까지 다 뽑고 아니요, 그 밑발 그거 해놓고. 예전에 그 전자악기를 그래서- 다루는 애들이 맞아. 그 근데 되게 이빨을 왜 특이한 뽑았어요 근데? 몰라. 그 그런 게 있어. 멀쩡한 그 여자애들 아프대 이빨 있으면 아파가지고 남자가 아프대 그래서 뽑았다는데 어쨌든 진짜 예쁜 애들이었는데 유미야 따로 말해줄게. 네. 걔네가 그래가지고 도망갈까 봐 이빨 수성교화소인가? 수성교화소인가 거기 어, 내려와가지고 맞아요. 그 여자애들이 결국은 여자들이 교화가 왔어요. 결국은 어. 촬영에는 그냥 남자니까 용서돼 용서가 갖고 됐어요. 지금 거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김정은이 옆에가 있게 되고 그리고 뭐 여자들은 지금 어디 주소도 없는 곳에 가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첩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북한에서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분명 가장 많이 그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에 없는 이야기 한국에 오니까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자들이 너무 큰 소리 치면서 그 그쵸. 여자를 비하한다는 살판 이야기들 났죠 아주. 네. 예, 너무 많아요. 아 이거 보면 역시 인권이 잘 지켜지는 곳에서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예. 예, 그럼 오늘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